1992년 스트리트 파이터 2가 나오면서 전국, 아니 전 세계의 오락실의 트렌드는 대전 액션으로 싹 다 바뀌었고, 그 후에 여러 제작사에서 이 유행에 발맞추고자 수많은 아류작들을 선보였던 때가 있었는데요. 사람들마다 그 아류작들도 엄청 멋져 보였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그저 짝퉁 같은 느낌으로 보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이때가 정말 대전 격겜의 르네상스, 대전 게임의 전국 시대와도 같은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 캡콤은 스파2 이후로는 계속 그 개량된 버전인 스파2 대시, 터보, 슈스파2 이런 식으로 신작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후발주자로는 아틀러스에서는 호열사 일족 같은 게임도 있었죠. 전 이 게임은 문방구 앞에 미니기통에서 정말 많이 봤는데, 지금도 B급 격겜의 레전드 같은 게임이죠. 그리고 또 다른 후발주자 SNK에서 아랑전설과 용호의 권으로 어느 정도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고 있던 그 시절, 94년 여름에 나타난 한 게임은 우리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의 격투 게임이라면 원하는 캐릭터를 한 명만 골라 플레이를 했던 것에 비해 이 게임은 캐릭터가 아닌 팀을 골랐습니다. 그 팀 안에는 개성 넘치는 3명의 캐릭터가 있었고요. 원코인으로 그 멤버들을 모두 플레이해볼 수 있는 신박한 대전 시스템이었죠. 게다가 당시 스파2나 다른 게임에서도 보통 10명 내외의 플레이어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이 게임은 3명씩 있는 팀이 8팀이니까 무려 해볼 수 있는 캐릭터만 24명. 딱 봐도 당시에 볼륨이 장난 아니었던 그런 게임이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킹 오브 파이터즈 94입니다. 원래 본 게임은 SNK의 프랜차이즈 아랑전설의 인물들과 용호의 권의 인물들이 나와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 라는 취지로 시작했다고 하죠. その噂は本当なのか? SNK 歴代の人気キャラが総登場。ゲーマー待望夢のチームバトル The King of Fighters 94。 당시 그 두 작품이 SNK의 명성을 한껏 캐리해주고 있던 탓인지 가정용 이식작의 TV 광고 역시 이 올스타 매치의 특징을 가진 소문의 게임이 나온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채택했으며, 게임을 시작하면 튜토리얼 화면에 테리와 료가 당당하게 자리를 잡은 걸 미루어 보아 이 두 캐릭터가 하드캐리했다는 추측이 가능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튜토리얼 화면에선 주인공급 아니면 여기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게임 안을 좀 더 살펴보면 등장인물들이 오직 아랑전설과 용호의 것만이 아닌 SNK에서 기존에 만들었던 게임 캐릭터들 또한 출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카리의 랄프나 클라크, 사이코솔저의 아테나, 켄수 같은 캐릭터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만, 이 게임의 결정적인 히트를 기록하게 해준 것은 기존의 캐릭터가 아닌 킹 오브 파이터즈 오리지널 캐릭터, 유급 고교생 주인공 쿠사나기크가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다만 개발 당시엔 주인공 대접을 그닥 못 받은 게 보이는 게, 이후의 시리즈에선 셀렉 화면에 늘 첫 번째로 등장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지만 킹 오브 94만 봐도 셀렉지의 첫 번째는 아랑전설 팀이고 일본 팀은 두 번째도 아닌 세 번째에 가있죠. 물론 SNK에서 일본 팀을 아예 주인공과는 안중에도 없는 캐릭터로 생각한 건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저 셀렉지를 보면 제작진이 일단 상황을 한번 보자, 앞으로 주인공으로 쓸지 안 쓸지를 라는 느낌으로 일단 아랑전설 팀과 용호의 권 팀을 좌우 끝에 잘 보이게 놔둔 게 아닐까 싶네요. 아, 물론 뇌피셜입니다. 게임의 시스템은 격투 게임인 만큼 간단합니다. 3대3으로 싸워서 승리하면 되는 게임 룰을 가지고 있고, 94년에 나온 걸 미루어봐도 도트를 정말 한 곳 허투루 찍은 곳이 없이 열심히 찍어낸 게 보일 정도죠. 게임성은 이후에 나오는 킹 오브 시리즈에 비해 버그나 밸런스 문제로 인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편은 아니지만, 당시에 나왔던 격투 게임에 비하면 당연히 이목이 끌릴 수밖에 없는 비주얼을 갖고 있었습니다. 밸런스 하니까 생각나는 게, 오락실에서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9명이 일본 팀만 골라냈었죠. 반대로 한국 팀 고르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했는데, 강팀과 약팀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시리즈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히트한 게임이니 당연히 가정용으로 이식 작업이 이루어졌어야 했죠. 근데 이 킹 오브 94의 이식작은 21세기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네오지오 CD나 가정용 네오지오가 아닌 이상 다른 기종으로는 이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SNK가 본인들이 만든 게임기의 판매를 목적으로 타기종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세가 세턴으로는 발매하지 않았어서 이 게임을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가정용 네오지오 말고는 딱히 없었죠. 이후에 킹오파 94, 리부트나 오로치 사가 같은 합본으로 나오긴 했었는데 이런 것 또한 21세기에서나 가능했던 이야기였으니 당시에 집에서 즐기기엔 무지 힘들었던 게임이기도 하죠. 제가 어릴 때는 주변에 네오지오는커녕 네오지오 CD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물론 저도 안 갖고 있었고요. 그야말로 오락실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지금도 업소용 MVS 말고는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요즘 가정용 네오지오 AES가 워낙 비싸서 지를 엄두가 안 나네요. 아무튼 이게 그 오락실에 들어갔던 그 팩이죠. 또한 다른 격겜에 비해서 은근 진입 장벽이 높기도 한 게임이라 늘 남들이 플레이하는 걸 어깨 너머로 보기만 했었는데 나중에 킹 오브 95, 6, 7 이렇게 시리즈들을 거듭하면서 인기가 시들시들할 때 몇 판 해봤는데 정말 1스테이지 깨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특히 하이데른을 만났을 때 그 미친 반응 속도와 데미지는 저걸 어떻게 이겨야 되나 싶을 정도였고요. 나중에 킹 오브 시리즈를 96으로 입문한 저로선 이 게임은 아직도 95와 더불어 너무 어렵게 보입니다. 지금은 흔하게 알려져 있는 게임 속의 버그들은 인터넷도 없던 시절엔 사용법은커녕 있는 줄도 잘 몰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다이몬 무한잡기도 최근에 연습해서 터득한 겁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오락실에서는 원코인에 3명이나 플레이 시켜주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게임 모드를 싱글 플레이로 맞춰놓은 곳도 있었는데요. 그 극악무도 했던 끝판왕 루갈마저도 1대1로 싸워야 했던 건 정말 불공평했죠. 이 루갈은 아직 3명 갖고 들이대도 저한테는 무지 어렵습니다. 제노사이드 커터 한 대라도 맞으면 우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죠?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디는 동네 자체가 담합을 이 게임의 모드를 싹 다 싱글 모드로 바꿔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여러분들 동네는 어떠셨나요? 그 당시 오락실 주인 아저씨 입장에서 보면 대전 액션 게임이 회전율이 워낙 좋으니까 오락실 수입원의 1등 공신이었을 텐데 갑자기 3대3 대전에 라운드가 5라운드까지 가는 걸 보면 안이 꼽게 보일 수도 있었겠네요. 아마 당시 오락실 사장님들이 이 게임을 받아보고는 이런 생각이었겠죠? 뭐야 이것들은 왜 떼거지로 나와서 싸워요? 현재까지도 명맥을 잇고 있는 킹 오브 파이터즈 신작에 나올 수 있게끔 시리즈의 스타트를 끊었던 역사적인 게임 킹오파 94, 그리고 어찌되었든 SNK라는 이름을 아직까지도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혁혁한 공을 세운 게임 킹 오브 파이터즈. 게임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놀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주년이 코앞이네 싶을 정도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임이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앞으로 다뤄야 할 킹 오브 시리즈는 차고 넘치므로 다른 시리즈들도 차근차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닐라였습니다.